김치, 라면과 더불어 외국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한식이죠. 바로 치킨입니다. 최근 K치킨의 해외 인기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So I'm back to my favorite restaurant. 입장과 동시에 들려오는 점원의 한국어 인사말. 매장에 들어서자 인증사진을 찍는 젊은이들이 가득한데요. 뿌려 먹는 가루 소스로 유명한 K치킨 매장입니다. 얼마 전 태국에 13번째 가게를 내며 매장 확장에 나서고 있는데요. 한국 유명 치킨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닭 껍질, 닭 연골 튀김 등 현지화된 색다른 메뉴로 인기몰이 중입니다. Extra crispy and super fresh. 한국식 정통 양념치킨으로 유명한 이 브랜드도 올해 태국 치킨 시장에 출사표를 냈죠. 특히 인기를 끄는 건 반마리 메뉴입니다. 오후 5시 이후면 조기 품절될 정도라고 하는데요. I wasn't expecting that good, but it is good. The crispy thing is so good. 지금 K치킨은 그 어느 때보다 세계 무대에서 맹활약하고 있죠. BBQ, 교촌치킨과 같은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들이 태국은 물론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세계 시장에서 경쟁 중인데요. Wow, look at that cheese. Oh my gosh. 이른바 K컬처 열풍과 더불어 매우면서도 달고 짠 맛이 해외 소비자들에게 이색적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진출에 나설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죠. 바로 포화 상태에 접어든 국내 치킨 시장 때문입니다. 2023년 기준 전국 치킨 전문점 수는 3만 9천여 개, 3년 사이 약 3천 곳이 폐업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2020년 7.8%에서 지난해 6.3%로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원재료값과 배달앱 수수료, 거기에 인건비 상승 등으로 수익성이 급격히 떨어진 영향이 큽니다. 외부로 팔게 되면은 정말 남는 게 없어요. 역마진이 나올 때도 있어요. 하루에 100마리 튀겨도 남는 게 없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를 넘어 이젠 해외 시장에서 격전을 벌이고 있는 K치킨 업계. 끝없는 경쟁의 이면에 존재한 내수적 한계도 분명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젠슨 왕 CEO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이 최근 AI 반도체 협력 발표를 앞두고 한자리에 모이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른바 치맥 회동이 알려지면서 국내외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죠. 오랜 시간 우리에게 친숙한 한 끼이자 국민 간식으로 자리 잡은 치킨. 이제는 해외에서도 사랑받는 K푸드의 아이콘이 됐지만 전 세계가 주목한 치킨 회동의 열기 뒤엔 정작 웃지 못하는 치킨값 현실이 있습니다. 퇴근길 누구나 즐기던 국민 간식 치킨. 이제는 한 마리 가격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현재 배달앱 기준 프랜차이즈 치킨 한 마리의 가격은 2만 원이 훌쩍 넘고 사이드 메뉴를 더하면 3만 원에 가까워집니다. 치킨 프랜차이즈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모든 메뉴의 가격을 일괄 인상하거나 배달 전용 가격을 따로 운영해 더 비싸게 받는 이중 가격제 또는 가맹점주에게 가격 결정권을 넘기는 자율 가격제 등입니다. 형태는 달라도 결과는 같습니다. 결국 소비자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입니다. 같은 치킨이라도 앱마다 가격이 달라 소비자 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치킨값이 오르는 동안 닭고기 가격은 오히려 하락했다는 겁니다. 치킨용 닭고기 가격은 2023년 초 5,000원대에서 지금은 3,400원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닭값은 내렸지만 치킨값은 오른 셈이죠. 반면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와 배달앱의 매출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0년 대비 가맹본부 매출은 약 33% 증가했고 배달의 민족은 지난해 4조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쿠팡이츠 역시 지난해 130%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점포당 평균 매출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치킨값은 2만 원을 넘어섰지만 정작 점주가 가져가는 돈은 몇천 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치솟는 치킨값에 소비자들은 이른바 마트 치킨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치킨은 가성비 측면에서 매력적이죠. 지난 6월 롯데마트가 한 마리 5천 원 치킨을 내놓자 10만 마리가 순식간에 팔렸고 이마트와 홈플러스도 3, 4천 원대 치킨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이처럼 치킨은 서민 물가의 바로미터이자 체감 물가의 상징입니다. 치킨을 두고 본사와 플랫폼, 점주의 입장은 제각각이지만 결국 그 부담은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때 치킨이나 시켜 먹자던 말이 이제는 쉽게 꺼내기 어려워졌습니다. 생활 물가의 상징이던 치킨이 이제는 물가 불안의 상징이 됐습니다. 에이펙 버프, 한 화장품주 6개주 급등입니다. 자, 버프, 무슨 뜻인지 아리송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투자 시장에서 흔히 쓰는 용어들 중에는 게임 용어에서 차용한 게 참 많은데요. 네. 버프라는 게 원래 게임에서 캐릭터 힘을 키워주는 장치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에이펙 정상회의 중에 반도체나 조선같이 국가 간의 협상을 통해서 주가가 크게 올라간 대형주도 있지만 작은 이벤트가 끌어올린 종목들도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게 화장품과 육개, 그러니까 닭고기 관련주입니다. 네, 뭐 지난주 실제로 경제에서 보니까 화장품 관련해서 모아놓은 전시장도 화제가 됐던 것 같고 육개주, 닭고기, 특히 우리 K푸드 중에서도 닭고기 시식장이 정말 화제였는데 네. 관련이 있을까요? 네, 일단 화장품주는 백악관의 대변인실 덕을 톡톡히 봤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 홍보를 담당하는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과 마고 마틴 커뮤니케이션 담당 특별 보좌관이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이던 지난달 29일 경주의 핫플레이스 황리단길에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젤라또도 사 먹고 화장품도 사서 SNS에 자랑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일명 문고리 권력이다 이렇게 평가받는 핵심 참모들이죠. 레빗 대변인은 이날 쇼핑 마치고 이 인스타그램에 한국의 마스크팩, 클렌징 오일 같은 다양한 K뷰티 제품 등을 게시하기도 했는데 13개를 숙소 침대에 나란히 올려둔 뒤에 이 촬영한 인증샷과 함께 네. 한국에서 찾은 제품들 이렇게 게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슈머니 시간에 한국을 외국인들이 찾으면 올다무 들른다 이런 말씀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올리브영, 다이소, 무신사를 필수 코스로 찾는다. 근데 올리브영 단독 기획 뭐 이런 문구가 눈에 띄어서 아 어디에서 샀구나 이런 네. 거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1997년생인 레빗 대변인 미국 역사상 최연소 백악관 대변인이고 아직 20대입니다. 또 동행한 마고 마틴 보좌관 역시 SNS 담당인데 역시 30살이어서 미국 청년층에게도 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 화장품주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 같은데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실제로 지난달 30일 오가닉티 코스메틱은 비록 동전주이기는 하지만 상한가로 장을 마쳤고요. 장중 신고가 썼던 한국 화장품도 25% 올라서 장을 마쳤습니다. 컬러레인은 21%, 코리아나도 12% 주가가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 이 육개 관련주, 닭고기 관련 주가도 올랐다고 하셨잖아요. 아무래도 젠슨황, 이재용 그리고 정의선이 새 거물의 치맥 회동이 엄청난 화제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만났던 그 치킨집에 주변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몰리기도 했는데요. 이 오징어 게임을 보고 젠슨황 CEO가 직접 해당 치킨 브랜드를 골랐다 이런 후문도 있었는데 수많은 시민, 취재진이 현장 찾아 사진과 촬영을 요청하기도 했고요. 젠슨황은 이후 행사에서 그 치킨 참 맛있었다 다시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분위기가 증시에도 반영이 돼서 이른바 밈주식이 탄생을 한 거죠. 실제로 이들의 만남이 이루어진 다음 날 지난달 31일 오전장에서 교촌 F&B 주가가 2% 넘게 뛰었습니다. 체리브로는 14%, 마니커 FNG는 3% 가까이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네, 에이펙 버프라는 얘기 알려주셨는데 이게 대한민국 버프로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